근데 이거는 뭐예요? 오뎅바를 무료로 무한 리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랍스터 맞습니다. 랍스터로 오뎅을 끓여요? 네. 조개탕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3분? 조개탕도 안에 보시면 이런 소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닭갈비도 이런 식으로, 삼겹살도 다 이렇게 원팩으로. 조리 난이도가 가장 쉬워야 되고요. 그만큼 사람을 적게 쓰게 되고, 또 그거는 또 수익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자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아, 네네. 또 샴페인을 여자친구분이랑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예? 처음 가게 들어오셨을 때 좀 어땠었어요? 데이트할 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점 프랜차이즈 술속의 밤 본사 오리엔탈 F&B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동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 먼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샹들리에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따가 제가 회장님 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되게 엄청 좋아하십니다. 샹들리에라. 저희 회장님 방입니다. 회장님 방 찍어도 돼요? 네,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샹들리에가. 와. 회장님 방은 더 화려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완성되어서 달아주는 걸로 사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완성이 안 돼서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걸로 사면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거든요. 네. 근데 요거 제가 한 3일 동안 꼬박 밤새워서 한 건 안 비밀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회장님이 지금 해외 출국해 계세요. 이쪽이 제 자리입니다. 술속의 밤은 어떤 가게인 거예요? 술속의 밤은 이제 한식을 기반으로 한 주점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숲속의 밤을 주점이다 보니까 앞에 숲을 술로 바꿔서 이제 술속의 밤으로 해서 제가 술밤 이렇게 부릅니다. 숲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랜테리어라는 컨셉을 좀 갖고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시면은 어느 정도 위치이신 거예요? 사실상 제가 최종 결제자라고 보시면 되고 제 위에 이제 회장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가 회장님이시면은 네. 2인자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그게 맞습니다. 31살이신데 2인자면은 승진이 엄청 빨랐던 거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근무를 해서 지금 횟수로 9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조금 안 됐는데 전국에 제주도까지 매장이 총 35개가 있거든요. 술속의 밤이 처음 직영점 오픈하고 아직 뭐 이렇다 할 것도 안 나왔는데 제가 직접 영업을 다니면서 그 중에 한 30개는 제가 직접 계약을 하고 첫 계약도 제가 다 따오고 이렇게 실적을 쌓아가다 보니 회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되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가족이나 그런 건 아니세요? 아닙니다. 일단은 성이 다르고요. 저희 회장님도 성격이 되게 쿨하셔서 요즘 흔한 말로 이제 테토남이십니다. 그래서 9시 땅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딱 내려놓으시고 정말 형 동생 하다시피 같이 술도 한잔하고 집에 초대하셔서 같이 디너도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선을 잘 지키기 때문에 관계가 좀 잘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여기 주유소 아니에요? 주유소 건물 2층이 저희 이제 술속의 밤이거든요. 왜 여기 주유소에다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뭐 깔끔한 건물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저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건물 저희 모체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굳이 안 좋아도 됩니다. 점주님 매장이 좋으면 됩니다. 근데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또 반전 매력이라서. 본부장님이시라서 네. 책임감도 좀 강하시겠네요. 본부장이라서 더 강해진 건 사실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자라온 환경이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는 좀 환경에 자라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일찍 이혼을 하셔서 제가 어머니 그늘에서 좀 오래 자랐습니다. 동생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너가 가장이다. 그때부터 좀 애늙은이 같은 스타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 용돈 제가 벌어서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게 좀 더 저를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좀 소년 가장처럼 사셨나 보네요. 실제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20살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좀 도움을 받고 열심히 극복하면서 뭐 직업교육도 받고 심지어 어머니가 좀 지병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아예 근무를 하실 수가 없는 몸이세요. 제가 또 군대도 면제를 받겠습니다. 뭐 누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군대를 가고 싶을 정도로 군대 면제받은 거에 대해서는 좋진 않았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아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주류회사에 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점까지 또 오게 됐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술속의 밤 직영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술속의 밤의 이름 옆에 이제 수식어 더블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영점이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좀 중요한 미팅이라던가 이런 거 있을 때 찾게 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거에 또 맞는 컨셉을 하나 만든 게 이제 좀 프리미엄 버전의 더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딱 술속의 밤과 술속의 밤 더 블랙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 또 권리금도 없습니다. 아, 권리금이 없어요? 공실이었던 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어서 권리금을 안 받으시는 게 맞는 상가긴 해요. 또 장사할 위치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저희 목적 자체가 장사하려고 만든 데가 아니고 신메뉴 개발이라든가 점주님들 메뉴 교육도 이루어지고 저희 가맹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와서 제품 시식도 도와드리고 다용도를 좀 활용하고자 만든 게 직영점이기 때문에 이 위치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 문구거든요. 숲속에서 마실 한 잔의 감성. 그것도 저희가 녹여놨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사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오면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한번 먹는다고 하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세련된 느낌이 나게끔 저희가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 가게 평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주방까지 하면은 총합해서 한 30평 정도 될 겁니다. 가게가 되게 넓네요. 네, 넓은데 장사를 막 명목적으로 하려고 만든 데가 아니기 때문에 평수 대비해서 테이블 수는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명도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조광기. 그리고 빛의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 그러니까 해가 조금 밝을 때에는 밝게 해놨다가 그리고 해가 저물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취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예뻐 보여야 돼요. 사랑이 싹 트여야 됩니다. 주점이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하수도 공간이었어요. 여기 그냥 냅두자니 좀 뭔가 밋밋해서 여기를 아트존으로 바꾸자.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여기서 비가 떨어집니다. 점주님이 구하신 상가가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각각 매장마다 디자인을 다 새로 디자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술석의 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평 공실 상가 기준으로 장사 시작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보증금 제외하고 보통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블랙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 근데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다 하면 업종 변경으로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살려서 7, 8천만 원 정도. 아, 이것도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맞춤형 또 저가 예산으로 저희가 창업을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려가지고 간판도 최대한 청가리하고 의탁자도 다 살려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미만. 점주님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점주님이 선택도 하실 수 있고 점주님 상황에 맞춰드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다라고 하면 창업 비용이 뭐 평당 공사비 얼마에 뭐 얼마 해서 5, 6천 듭니다 했는데 별도 공사 비용 뭐 이런 거 하면은 결국엔 뭐 한 1억, 1억 5천 또 유명한 데는 뭐 2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따로 내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총 장사 시작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저희가 설계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럼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요거 이제 저희가 밀고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오뎅바를 무료로 무한 리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맹문의 하시는 점주님들께서는 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것만 시켜놓고 계속 술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메인 메뉴 하나를 주문을 하면 요거를 이제 드실 수가 있고 이런 얘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 메인 메뉴에 오뎅값이 2,000원씩 녹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적으실 거고 메뉴 나오기 전에 오뎅을 가져감으로써 주류 판매도 되고 실제로 오픈하시고 나서는 요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근데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랍스터 맞습니다. 랍스터로 오뎅을 끓여요? 네, 원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더블랙에서만 취급하는 랍스터입니다. 그 손님들이 이 랍스터 가져와서 먹어도 돼요? 아니요. 이게 국물 우려내기용이라서 지금 매장이 35개라고 하셨는데 평균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000에서 3,500, 그 다음에 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가맹점 중에서 저희한테 순수익을 얘기해 주시는 매장이 있었는데 3,700인가 팔고 한 1,000 정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긴 오토 매장입니다. 오토 매장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저희가 좀 설정을 잘못한 건데 저희가 재료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치고 처음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도 재료비가 굉장히 좋아요. 재료비가 30% 정도 됩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올리자니 좀 양아치 같잖아요. 그러면 다들 안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강점으로 밀고 나가자. 재료비 좋은 프랜차이즈 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점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토 매장을 하게 되면 매출의 25%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운영하셨을 때는 25%에서 35% 정도가 수익률이 됩니다. 순수익률입니다. 임대료랑 인건비 다 빠지고. 그러면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남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 아니면 뭐 얼마나 좀 적게 가져가느냐 이 차이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체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마케팅은 저희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개탕 메뉴가 들어와서요. 저희 제품을 가지고 바로 이제 끓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개용 야채 1인분도 같이 넣고요. 이제 끓이시면 되세요.
소풀이 맑은 조개탕이 이제 제품명인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네. 조개탕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넣고 끓이고 얹고 나가는 게 끝이어서 한 3분? 대부분 조리 시간이 뭐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본부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 예, 저는 메뉴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팀장님이신 거예요? 예, 메뉴 팀장입니다. 본부장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슷합니다. 젊은 MZ세대의 젊은 감성으로 잘 맞춰서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소분해 놓은 감자채를 이 모짜렐라 치즈를 소복하게 올려주십니다. 치즈 감자전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뭐 조개탕도 안에 보시면 이런 소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닭갈비도 이런 식으로 절단, 염지에서부터 양념까지 다 돼 있고요. 삼겹살도 다 이렇게 원팩으로 소분돼서 절단까지 다 돼서 들어옵니다. 조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또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도 길어요. 재료에 대한 로스율이 뭐 거의 0%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조리 메뉴식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조리 난이도가 가장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맛의 변질이 적습니다. 왜냐면 다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조리 난이도가 쉬우면 그만큼 사람을 적게 쓰게 되고 또 그거는 또 수익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요게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재료비를 신경 쓰자니 얘가 맛이 떨어지고 맛을 신경 쓰자니 재료비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아예 그냥 공장에다가 배합비를 만들어서 주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재료비랑 그다음에 맛까지 다 잡은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합비를 줬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합비 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샘플링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보고 이 맛이야 이러면 이제 그 제품을 제품화해서 저희만의 술법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더 싸지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몇 분 쓰시는 거예요? 기존 가맹점이다라고 하면은 두 분이서 운영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메뉴도 원팩화가 되어 있고 테이블로도 다 사용하고 있어서 홀에도 한 분만 계시면 충분히 서빙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일 끝나고 한잔하러 왔어요. 다른 술집도 많잖아요. 여기 와서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테리어? 도 예쁘고 맛있어서.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감자전? 네.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속 편한 조개탕. 편한 조개탕이요? 제가 속이 편하고 싶은가 봐요. 짠. 술 얼마나 더 드시고 가실 생각이에요? 안주가 맛있으니까 주량은 넘기지 않을까요? 네, 저희 술속의 밤에서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신메뉴가 나와요. 여름 메뉴, 겨울 메뉴가 나오는데 지금 2025년 이제 겨울 신메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떡볶이 메뉴가 있는데 떡 대신에 분모자를 사용을 해서 우삼겹 분모자 떡볶이라는 메뉴를 개발 중에 있어요. 신메뉴도 재료비 30%로 맞추시는 거예요? 재료비에 또 연연하게 되면은 훌륭한 품질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맛을 먼저 잡고 재료비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후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직 확정은 아니고 좀 더 개선해서 저희 가맹점에 출시하고 가맹점에서 교육해드릴 예정입니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마라탕을 좋아해서 분모자를 먹는데 적당히 자극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판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맵네요.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불향도 나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여럿의 의견이 좀 중요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고 다음날 회의하고 그건 어땠어? 저건 어땠어? 이렇게 신메뉴는 몇 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는 한 30가지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발을 해서 나오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개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럼 점주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점주님들 좋아하시죠.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개인 창업하시면 새로운 메뉴 만들고 수급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랜차이즈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게 나올 것 같냐 이러면서 미리 전화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십니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분모자랑 소스랑 잘 어울려가지고 기본 밀떡이나 쌀떡보다 되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페나 다른 자영업도 많은데 여기서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되게 매장이 깔끔하고 이런 인테리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입니다. 본부장님이랑 나이 차이 많이 크게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동환이 형이라고 항상 부르고 다니거든요. 직원분이 형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뭐 액면가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착해요. 일단 손님들한테 생글생글 잘 웃고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연락 잘 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많진 않고요.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매심중하게 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손님 다음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단골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은 꿈이 뭐예요?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 저도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똑같은 걸로 하나 다른 지점에 오픈하고 뭐 그런 꿈도 있습니다. 네, 혹시요 저 오뎅은 안 드세요? 오뎅이요? 저희 아까 먹었어요. 아 드셨구나. 네. 여기 오뎅이 홍가라 그러더라고요. 기본 안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랍스타도 있던데 랍스타는 안 드세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네, 뭐 드시면 저희가 또 새로 넣어놓죠 뭐. 방금 불 줄인 거예요? 아, 네. 이제 손님들이 막 들어올 시간이라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발팀장님이 요리 한 번에 4개씩 하는데 공장에도 저렇게 4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지점점이 화구가 4개인데 가맹점에는 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오픈 지원 나갔을 때 막 5개씩 불 다 하입니다. 본부장님도 오픈 지원 가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때는 제가 계속 오픈 지원을 갔었습니다. 주방도 도와드리고 홀도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철판 닭갈비 나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메뉴예요? 저희 옛날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이라고요. 손님들이 술 드시면 또 식사가 또 생각이 나시거든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골뱅이랑 이제 저희 국수 소면을 같이 드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저희만의 또 새콤한 소스로 또 만들어진 메뉴예요. 메뉴 종류가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사이드 메뉴까지 하면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메뉴 많으면 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점주님도 힘들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원팩화 반조리 시스템입니다. 남자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이거 술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엘샹동 샴페인인데 좀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샴페인 같은 거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샴페인은 여자친구분이랑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예?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럼 처음 가게 들어오셨을 때 좀 어땠었어요? 데이트할 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소리가 엄청 바삭하게 씹히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려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물론 본사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결국엔 점주님 매장입니다. 이 주점 같은 경우에는 슬프거나 기분이 좋을 때 와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풀거나 아니면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점주님의 이런 긍정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결국에는 단골들을 계속 유치를 시키고 매장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저희 술속의밤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가맹점 점주님들도 내 매장에 달하는 이 애착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손님들한테 긍정적인 미소를 보여주시고 매장 청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가게는 정말 죽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도 가맹점 점주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본부장까지 되셨잖아요. 그때는 힘들었고 기생수라 그러죠. 기초생활 수급자 하면서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알바해서 내 용돈 내가 알아서 쓰고 엄마 용돈 한 번씩 드리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대로 다 나가서 친구들한테 맨날 빌붙기도 하고 그때 시절은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구질구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돌파구도 없었고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시기는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머니 집도 바닷가 앞에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동해 집도 해드리고 타고 다니실 차도 제가 해드리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9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동생도 제가 대학교 보내고 음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도 사주고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만난 덕분에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됐나 보네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제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버지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망하든 회장님 망하든 우린 서로 받아줄 거다.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서 제가 회장님 한번 걷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근데 여기 출석에만 만들 때 재료비 30% 실수로 엄청 낮게 책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선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는 이걸 강점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품위서를 올렸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그냥 오케이.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면은 회장님이 항상 가정 파탄내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점주님들은 이걸 생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 가정 파탄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 회장님이 되게 심도 있게 얘기를 자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회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을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제가 꼭 기대에 부응하게끔 이 브랜드를 꼭 성공시켜서 회장님께서도 되게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최동환 본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회장님. 혹시 재료비 30%는 언제까지 유지할 생각이에요? 저희 브랜드가 유명해져도 그거는 유지를 꼭 할 겁니다. 그건 저희의 모티브입니다. 물론 품질이나 판매가에 따라서 재료비가 몇 %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절대 3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명구 노력을 할 겁니다.